지금 제포트 주력이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은 저는 좀 뺐어요. 방산하고 조선을 조금 비교를 하면요,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거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배값 차이가 2배가 넘어요. 그다음에 이제 27년 되면은 또 이제 CO2 규제 때문에요, 향후 2, 3년 내에 교체 수요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이사님,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지금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특히 말씀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시점이. 어떤 업종이 악영향을 받았고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입었을까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대차 잔고가 급증했던,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게 이제 급증했던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고 영향력이 제일 크잖아요, 시장에 대한. 그쪽을 많이 빌려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 잔고가 많았었던 거는 여기가 숫자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도 정체가 되어 있고 캐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타깃이었던 것 같고, 바이오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바이오 방산 조선도 공매도 나와요. 그런데 재개 시점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크게 나왔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나왔던 거는 그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었고요. 그 영향을 받았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노이즈가 있던 찰나에 한국 증시가 맞기 시작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때려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거는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공매도를 좀 많이 타겟이 돼가지고 맞았고, 또 하나는 실적이 안 나오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매물 압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 섹터가 뭐가 있지라고 하면 사실은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수혜 섹터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수혜 쪽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엔터, 이쪽은 공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매도는 반전의 트리거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세게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업황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은 이제 비중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조금 완화가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확 돌아서겠죠. 먼저 얘기했지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또 관세 논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 나왔던 것들이 일정 부분 대감될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공매도 친 쪽은 다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판매 수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LG엔솔은 뭐 어닝이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특별 이익하고 AMPC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소재 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준다고 그러면 그때 좀 덜 감길 가능성.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황이 돌아서는, 펀더멘탈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게 이제 되감겨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손해보는 섹터가 더 많죠. 수혜 쪽은 별로 없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매도, 관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1억이 있는 투자자라고 1억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지금 제포트 주력이 조선입니다. 조선은 지금 제가 웅달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은 저는 좀 뺐어요. 어. 방산은 뺐고 조선이 지금 이제 제 주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엔터 얘기 잠깐 했지만 네.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롭고, 네. 중국이 요즘 우리나라한테 친한 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세를 매겨도 옛날 같았으면 막 두들겨 팰라고 난리 썼을 텐데 그쵸.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네.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엔터 쪽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금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여기 바이오가 없네요. 바이오가 있어요, 저. 바이오는 근데 개인적으로 딱 세 종목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 종목은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네. 뭐 대충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1위니까 조금만 더 밀리면은 없는 분들은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 침체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관세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장품 주식들도 별로 재미가 없고 한데,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는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쪽은 관심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원자력. 원자력. 예, 원자력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해필이면 건설주들이 또 강해요. 원자력 관련돼 있는. 근데 이제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국내에서 그 대형 원전 뭐 체코거 은재 수주에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SMR 관련해 가지고 한국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주하는 건 대부분 한국에서 그거를 그 납품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SMR부터 원전까지 관련해 가지고 한수원 프로젝트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한국 거, 미국 거 그런 쪽과 관련돼 가지고 수주 나오는 거 있으면 모니터링 해보시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 업체들 도와질 것 같다 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조선주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군사력 관련 그 협업 이슈도 있고 또 워낙 업황이 좋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근데도 아직 주력으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방산하고 조선을 조금 비교를 하면요. 방산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대로 하게 되면은 그 국방비 증액해야 되고 재무장해야 되고 이게 엄청 수요가 크잖아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비 비준이 예산에서 뭐 2%가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5%예요. 네.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왜 그거를 꺾었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그 유로존한테 한마디로 갈구는 주 내용이 니네들이 우리 이용했어. 우리가 니네 지켜주고 있는데 니네 국방비도 증액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역 수지도 우리한테서 심지어 흑자 많이 내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유로존 쪽 입장에서 그거 들어주고 조금 보완해 주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농산물 사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무기 사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LNG 사줘야 되는 거, 석유 사줘야 되는 거, 뭐 이거 빼고는 미국이 첨단 국가라고 하는데 없잖아요. 그거 빼고는요. 그렇죠. 공장이 다 중국에 있고 뭐 인도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력조 막 추덜추덜대고 있지만 지네 M7 전부 공장을 밖에다 놓고 그쪽에서 수출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잡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 미국에서 지금 요즘 이제 유로존하고 싸움이 붙어서 약간 좀 틀어지고 하니까 야 우리 자체 무장해 그리고 우리 거 가지고 해 막 이런 분위기가 유로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탈퇴 막 협박하고 막 트럼프 난리치더니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이 우리 나토 탈퇴 안 한다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면 러시아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침공한 적이 있었나요? 러시아가 성공한 적은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한 적은 있어요. 계속이죠.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체력이 안 돼요. 유럽 침공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긴장감 조성하고 난리치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 유럽에서는 엄살이기도 하고 또 유럽이 그 덕에 미국이 주둔하고 미국이 무장을 해주니까 자기네들 국방비 안 쓰고 복지비로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주던 애들이 갑자기 야 이제 우리 돈 안 내줄 거고 미군 뺄 거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하면은 걔네들이 처음에는 막 호들갑을 떨지만 그래?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뭐. 독일이 재정 적자 감수하고 국방비 엄청나게 그것도 적자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이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거는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나갈 거야 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유럽 입장에선 필요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나토 탈퇴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애들이 갑자기 뭐 자기네 나토에 남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 문화권도 이제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랑 좀 유사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이제 합의가 되는 쪽은 무역 수지 적자 줄여주려면 뭐 한국 거 사주겠어요, 미국 거 사주겠어요. 미국 거 사줘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체 무장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로존 내에서 부품을 65% 이상을 조달해라. 네. 그 우리나라 무기 방산 무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60% 남을 수 있는 거 거기 가도 현지 부품 써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폴란드 계약처럼 대박이 터지는 거는 사실상 올해 그러니까 올해 나올 것 같아요. 폴란드 2-1차 계약 그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방사는
수주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중동에서도 나오고 뭐 동남아에서 나오고. 근데 유로존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엄청난 수주가 한 방에 터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대체 수단이 많다. 근데 조선은 당장에 지금 미 해군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배가 군함이 몇 척이 안 되니까 그거 MRO 지금 열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척수에서도 이미 역전당한 상태인데 이거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을 재무장을 하고 증강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국 내 조선소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그 누구가 필요하냐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대체 수단도 없어요. 중국한테 군함 좀 만들어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미 해군 관련된 건 무조건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LNG 프로젝트 지금 7개 하고 있고 추가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또 추가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LNG 캐리어선이 한 430척인가 된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게 8년치 물량이에요. 네. 8년치 물량. 그러면 그거 어디다 주겠냐고. 그것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데. 그쵸. 한국 빼고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거의 100%라고까지는 내가 장담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거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난번에 USTR에서 중국산 배 낮에는 중국 국적선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수수료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최대 뭐 450만 달러. 최대 항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게 미국 한 번 들었다 나오면 끝이 아니라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운사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중국산 배를 더 주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으로 이제 거래하는 주 이제 그리스 선주라든지 브라질 선주라든지 이런 쪽이 다 방향을 한국으로 바뀌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에버그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하나오션인가로 그 발주했었던 것도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 나온 거고 브라질에서 수주한 거 역시도 그거 중국 가려고 했던 거 나온 거고. 네. 최근에 그리스 선주로부터 지금 한화가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에서 지금 이제 협상되고 있는 것도 그거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방향이 지금 바뀐 거거든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그리고 또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미국 국적 해운사거든요. 또 그거 누가 만들어주냐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거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그 배값 차이가 2배가 넘어요. 자꾸 한국에다가 손짓하는 거는 니네 네. 들어와예요 지금. 우리 지금 저기 현대중공업그룹이 돈이 많잖아요. 지금 네. 제가 지난번에 분기 보고서 봤을 때 현금이 7조가 넘어요. 와, 엄청 많네요. 그 한국조선해양만 네. 그 자회사 빼고. 빼고. 근데 뭐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소 질 수도 있고 인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협상의 도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트럼프한테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내요. 보조금이 됐든 뭐 어떤 특혜를.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도 진짜 뭐 하면은 거기 안 들어가면 돼요. 지가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해군력 강화 안 하고 미국의 어떤 위상을 지금처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선박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27년 되면은 또 이제 CO2 규제 때문에요. 엠팩에서 이제 그 페널티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짓는데 지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벌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수요를 촉발할 수 있냐면은 향후 2, 3년 내에 교체 수요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올 연초에 급등했었던 거는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이제 미 해군 관련된 거 막 급등했었잖아요. 쭉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보셔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수주하는 것들은 28년 물량이 이제 수주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28년 물량을 채우게 되면은 이 밸류에 대한 가치는 28년을 기준으로 또 리레이팅이 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박 그 미국에서만 나올 거 그다음에 해군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LNG 뭐 이런 것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좀 여전히 계속 봐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사님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 조선주를 비롯해서 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요? 조선주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줄이고 있어요. 크게 줄이는 건 아닌데, 근데 연초에 많이 줄였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연초에 이렇게 쫙 올랐을 때 많이 줄였고, 네. 최근엔 좀 이제 팔기는 파는 것 같아요. 많이 사진 않고. 네. 그런데 저는 그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다 지금.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실적 좋아지는 구간 거기다가 이제 수주가 막 연초에 막 터지진 않았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잊어먹을 만하면 하나씩 나와요 지금. 음.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다라고 보는 게 USTR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아마도 하반기부터 또 이제 발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좀 쌀 때 사놓으면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